2026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생명과학 무원고 내신 분석 리포트입니다. 우선 총평을 보시면 범위는 생명의 특성 처음부터 신경 전도까지 시험을 출제를 했고요. 우선 논술형 없이 객관식 24문항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난이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난이도가 많이 높았던 건 아니었고요. 자세한 내용들이 워낙 많은 부분이었습니다. 범위도 넓고. 그런데 필수적인 개념 위주의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너무 많은 것들을 외우고 힘들게 준비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또 시험이 너무 쉬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맨 마지막 24번의 신경전도에서의 막전이 속도 계산 문제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타 학교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는 편이긴 한데요. 이 부분이 워낙 어려운 부분이고 또 이제 개정 이후 첫 해이기 때문에 개정 전에 고3 수능 학평에서 나왔던 막전이 속도 계산 같은 것들을 열심히 또 풀고 머리를 썼던 친구들이라면 24번 문제도 특별하게 어렵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프 해석이나 계산이 좀 적은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이사항 보시면 특성부터 대사 증후군까지가 한 단원이고요. 그 다음 그 뒤에 이제 생태계 파트가 한 단원, 뉴런과 신경전도 한 단원인데 이 생명의 특성부터 대사 증후군까지 10문항, 그리고 생태계에서 10문항 이렇게 골고루 문제를 출제하려는 경향성을 좀 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뉴런과 신경전도 문항수는 4문항으로 적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문제 전체적으로 따지면 고3 수능 학평에서 이제 그래프나 그림을 가지고 와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설명하려는 것들이 많이 보였다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내년 무원고 또는 내후년 무원고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물론 개정 이후기 때문에 난이도가 너무 높은 문제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개정 이전에 고3 수능 학평 생명과학에서 나왔던 그런 그림이나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갖추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대표 문항 분석은 생물의 특성부터 대사 증후군까지 총 10문항 나왔고요. 2번의 생명 시스템에서의 상피 조직, 그 다음에 3번의 폐포의 기체 교환에서의 동맥혈, 정맥혈. 그러니까 상피 조직은 문제에 써 있었기 때문에 뭐 별다른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동맥혈, 정맥혈이라는 용어가 중학교 때도 물론 배웠을 텐데 이게 어떤 용어인지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11번의 순환 경로 정도가 좀 자세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때도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특별히 난이도가 높거나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됐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생태계 객관식 10문항 나왔고요. 역시나 21번의 식물의 수직 분포 정도가 조금 자세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까도 총평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본 개념을 골고루 내려고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17번의 질소순환 그리고 19번의 포식 피식 그래프 문제 정도가 고3 학평 수능에 나왔던 형태의 문제들이었고요. 학생들이 워낙 외울 게 많다 보니까 질소순환이나 포식 피식 그래프 같은 경우는 많이 헷갈려들 합니다. 이 부분에서 오답이 높았을 걸로 보여져요. 뉴런과 신경전도는 객관식 4문항 출제가 됐고요. 24번의 막전이 속도 계산 정도가 4.8점입니다. 배점이 높았고요. 아주 까다롭거나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만 보통 이 막전이 속도 계산이 개정 전에는 꽤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좀 겁을 많이 먹거나 하면 나는 이 부분은 그냥 애초에 포기할 거야 라고 하는 친구들도 생길 수 있었거든요. 중하위권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등급 간의 간격이 갈릴 것으로 보여지는 시험이었습니다.